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저녁 8시만 되면 온 가족이 TV 앞에 둘러앉아서 막 웃고 울고 다음날 학교나 회사 가면 다들 어제 본 드라마 얘기만 했잖아요. 네, 바로 지상파 방송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제 그런 시대는 정말 끝났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걸 보던 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오늘 한때는 정말 절대 권력이었던 이 거인이 어떻게 왕좌에서 내려오게 됐는지 그 붕괴의 과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시청률 0%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 0%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예전 같으면 이건 뭐 방송사고 수준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2025년에는요, 이게 더 이상 뭐 낯선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방송업계 사람들끼리는 이 0%대 시청률을 부르는 아주 뼈아픈 별명이 있어요. 바로 애국가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새벽에 방송 시작할 때 나오는 그 애국가 시청률, 그거만큼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와, 정말 처참한 실패를 뜻하는 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젠 방송가에서 너무나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자,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요. 인기 드라마다 하면 시청률이 막 40%, 50%. 이거 그냥 기본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전 국민의 절반이 같은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같은 드라마 보면서 같이 울고 웃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엔 무조건 그 드라마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요. 와, 1% 넘기도 진짜 힘들고요. 심지어 0%대 드라마가 그냥 널렸습니다. 이 숫자의 추락,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대단했을까요? 지상파 방송이 어떻게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들의 황금기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선택지가 없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상파가 누렸던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비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뭐냐고요? 그냥 다른 볼 게 없었어요. 우리에게 선택지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죠. 뭔가 영상을 보고 싶다? 그럼 무조건 거실에 있는 그 텔레비전을 켜야 했어요.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어요, 넷플릭스가 있어요? 우리 손에 들린 이 스마트폰조차 없던 시대였으니까요. 한 원로 방송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경쟁? 그런 거 없었어. 그냥 우리끼리 나눠 먹는 거였지? 라고요. 딱 이 말이 정확합니다. KBS, MBC, SBS 이 방송 3사가 그냥 시장을 완전히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올 경쟁자?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똑같았어요.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리고 싶다, 광고하고 싶다? 그럼 무조건 방송국에 와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이런 독점적인 구조 안에서 방송국은 뭘 갖게 되냐면요. 바로 연예계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냥 한 사람의 연예인 인생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PD 눈에 들어서 드라마 주연 한번 맡으면 그냥 인생이 바뀌는 거고요. 예능 고정 한번 하면 바로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획사들이 PD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필사적이었던 방송국이 그야말로 신처럼 군림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그 견고한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바로 우리 모두의 이 손끝에서부터 말이죠.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20대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 시간인데요. 유튜브 50분이죠? 근데 지상파 TV는요. 고작 17분입니다. 이게 거의 3배 차이예요, 3배. 사람들이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스마트폰을 딱 쥐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 이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보는 시간만 옮겨간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그냥 통째로 바뀐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이 차려준 밥상을 그냥 받아먹는 시기였잖아요. 수동적인 시청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직접 찾아서, 골라서 내가 원할 때 먹는 능동적인 시청의 시대가 온 겁니다. 이제 권력이 시청자에게로 넘어온 거죠. 이러니 젊은 세대에게 TV가 매력적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변화에 그냥 기름을 확 부어버린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거대 자본이죠.
지상파에서는 제작비 한 150억 원 썼다 그러면 와, 대작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넷플릭스는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한 편에 그냥 300억, 400억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건 뭐 체급이 다른 거죠. 이 압도적인 돈의 힘 앞에서 지상파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상파 방송은요,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흐름들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지상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진짜 한눈에 보입니다. 정말 교과서 같은 악순환이에요. 자, 첫 번째, 젊은 시청자들이 TV를 안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시청자가 있는 것으로 광고주들이 따라 떠납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광고 수익이 팍 줄어드니까 제작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컨텐츠 퀄리티가 떨어지겠죠. 마지막으로 재미없어진 컨텐츠 때문에 남아있던 시청자들마저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끔찍한 고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악순환의 결과는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숫자로 증명됩니다. 2024년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인 KBS의 사업 적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마이너스 881억 원입니다. 적자가 881억 원. 와, 10년 전만 해도 지상파 3사 광고 매출 다 합치면 2조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금 지상파가 마주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니까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걸 하청기지화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한때는 뭐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던 절대갑이었잖아요, 방송국이. 근데 이제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저희 드라마 좀 사주세요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바치는 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고 수익도 상당 부분 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상파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족쇄가 있습니다. 바로 규제의 문제예요. 그것도 아주 불공평한 비대칭 규제죠. 지상파에서는 담배 피우는 장면 나오면 뿌옇게 처리해야 되고 욕 좀 나오면 삐 소리로 막아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어때요? 훨씬 자유롭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지상파 콘텐츠는 어떨까요? 당연히 왜 이렇게 답답해, 촌스러워 이런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몰락의 끝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한때 TV가 차지했던 그 거실의 왕자, 이제 그 주인은 누가 될까요? 한 가지는 정말 확실합니다. 지상파의 황금기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온 가족이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웃고 울던 그 모습, 이제는 정말 아련한 추억 속의 한 장면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방송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백화점이 온라인 쇼핑에 자리를 내주고 전통적인 은행들이 핀테크에 위협받는 것처럼 이건 어쩌면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모든 거대한 것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딱 하나죠. 변화에 적응하던가 아니면 사라지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지상파의 몰락이 유독 더 씁쓸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건 이게 그냥 하나의 산업이 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광고 수익이 줄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같은 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은 감정을 나누면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던 그 소중한 공유의 경험, 그 자체를 말이죠. 결국 지상파 방송의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좌는 없다는 것, 그리고 변화를 외면한 권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TV가 사라진 우리 다음 세대의 거실, 그 한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이 놓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